자, 이제 선생님하고 대칭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6월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에 6월 평가원을 봐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기출 문제지에서 이미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은 어차피 해설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들마다 각각 수학을 수업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각자 저마다의 문제의 해석을 달리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빈번하게 일어나죠, 사실은. 그래서 뭐 선생님이 바라보는 관점만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철저하게 대칭성, 근데 그 대칭성이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게 노출된 게 아니라 많이 감춰져 있고, 그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개념이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관련돼서 한번 선생님이 시리즈로 영상을 한번 기획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급한 것 같지는 않아서, 왜냐하면 합성함수 관련돼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되게 많이 영상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워낙 뭐 유명한 내용이니까. 뭐 소위 말해서 n축이라고 하는 걸 써서 합성함수를 해석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은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 채널이 시작한 지가 지금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다 보니까 합성함수 관련된 거는 조금 아직은 저희 채널 안에서 정확하게 구현을 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이 소위 말하는 n축을 좀 쓸 겁니다. 예, 거기에 뭔가 이렇게 부가되는 설명들은 좀 빼고 n축은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보다는 대칭성에 좀 더 초점 맞춰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칭성,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어느 정도 너무 단편적인 걸 보지 말고 큰 숲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숲 안에 있는 빼곡빼곡한 나무들을 자꾸 보지 마시고 큰 숲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프라인 쪽에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읽어라, 잘 읽어라, 잘 읽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6월평가 미적분 28번. 자, 문제는 자, 상수 AB가 있는데 A는 양의 상수라고 줬고 B는 뭐 부호를 부여하지는 않았고 연속함수 fx를 주고 가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상수 AB의 곱을 한번 구해봐라. 즉 A 값, B 값을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가 조건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x 제곱 더하기 2fx 얘를 보는 순간 야 너는 합성함수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도 뭐 일종의 합성함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이 가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f0 이퀄 f2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나 조건을 제시하고 상수 AB를 읽어 보십시다라고 이야기를 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찾아야 되는 미정계수 값이 상수 값이 AB 두 개니까 관계식 두 개를 세워서 연립합시다라는 게 지극히 심플한 구조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를 갔을 때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일단 급하게 관계식 하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 지극히 대부분 생각일 거니까. 근데 명색이 얘가 킬러 문항입니다. 28번이 정통 킬러 문항이거든요. 최근 트렌드에서. 그랬을 때는 이걸 가지고 급하게 뭔가 관계식 하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과연 요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를 조금은 늦춰서,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잖아. 가나 순서가 있으면 가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석을 하고 읽어내는 연습을 한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읽었을 때 나가 결정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급하게 얘를 가지고 시간화 세워서 뭔가 그래도 이 문제에 내가 50%는 시작을 했으니까 나머지 50%만 찾으면 돼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다. 그러다 꼬입니다, 스텝이. 그래서 가나 조건은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가를 제대로 해석하셔야 나를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호흡들은 조금만 놓쳐서 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라고 하는 존재를 봤을 때 가나를 다 읽고 푸는 거잖아요. 킬러 문항들이. 여기 보시면 FE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요걸로 가의 왼쪽 편을 우리가 처리를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아니라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FE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은 플러스 1 플러스 1을 줘야 맞겠죠. 그죠? 좌변의변에 플러스 1 플러스 1을 줘서 가의 좌변을 fx 플러스 1 전체의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야 요 형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는 이거는 그냥 감각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변이 a의 코사인 세제곱 파이 x, b의 사인 제곱 파이 x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우측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는 너무 깊숙이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왜? 이 함수 자체에 이것만 봐도 숨이 막히지 않나요? 그죠? 어차피 지금 이 함수를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A,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학생들 뭔가 어렵게 보이게끔 자꾸 현혹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냥 퉁 치십시다. 그냥 너는 그냥 GX입니다. 여기서 GX라고 퉁치고 상수 AB 구하는 거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겠죠. 좌변이 f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니까 GX는 항상 0 이상의 함수야 라고.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재를 해야 될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변은 철저하게 너는 합성함수네. 겉함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속함수가 fx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 있는 합성함수가 gx하고 같다. 자, 이제 이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살짝 우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있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있으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2차 함수,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이잖아요. 그죠?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봅시다. 자, 겉함수가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칭성이 GX한테 합성함수 전체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장 이게 성질 자체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속함수의 성질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어쨌든 대칭성 입장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예측 가능한 걸로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했을 때, 여기는 살짝 은밀하게 치면 수학적인 감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자 GX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함수도 결국 불합성된 함수 너도 혹시 대칭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다, 우리가.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자, F0, F2 플러스 1, 여기서 F2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놈은 G2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G2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그렇다면 좌변에 있는 F0는 G0하고 관련된 얘기겠죠. 그래서 G0와 G2를 한번 관찰을 해 봤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관찰이 될 거잖아요. 그죠? G0하고 G2를 관찰을 해 봤을 때 이 값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이게 사실 본질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혹시 너하고 값이 같게 나온다면은 너는 뭔가 x 이퀄 1에 관한 대칭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정도, 이렇게 조금 확장돼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을 조금만 가져보시고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큰 숲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확인이 되는데 요 확인을 잠시 미루고 혹시 네가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인지 보겠습니다. 그 대칭의 기준이 혹시 x 이퀄 1이냐, 즉 gx가 x 이퀄 1에 관한 대칭인지 그걸 확인을 하시려면
우리가 얘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아까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던 g의 2 빼기 x하고 gx를 비교했을 때 혹시 네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면 너는 x 이퀄 1에 관한 대칭이니까 요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그런 습관들을 가져주는 게 분명히 큰 숲을 보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g의 2 빼기 x. 삼각함수를 준 이유가 삼각함수 그럼 가장 뚜렷한 특징이 주기성과 대칭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추기 위해서 뭔가 제곱, 세제곱을 막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 g의 2 빼기 x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x자리에 2 빼기 x를 넣으면 2파이 빼기 파이 x 코사인 2파이 빼기 파이 x는 고치면 코사인 파이 x니까 변함이 없고 자, 사인 2파이 빼기 파이 x는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오지만 제곱이 있으니까 너도 변함이 없고 그럼 결국은 너하고 나하고 같다라는 거는 아주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네가 x 이퀄 1에 관한 대칭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합성함수에서 스스로가 x 이퀄 1에 관한 대칭성을 갖고 있으면은 얘네들은 겉함수, 속함수의 성질, 특히 속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전체 합성함수한테 그 성질들, 대칭성의 성질들이 그대로 전달이 될 거니까 그 말은 결국은 자, 네가 x 이퀄 1에 관한 대칭이면 너라고 하는 놈도 x 이퀄 1하고 관련되어서 분명히 너도 대칭성을 갖고 있게 될 거야. 그럼 너는 속함수가 x 이퀄 1에 관한 선대칭일지 아니면은 1,f1에 관한 점대칭일지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자,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관계식에서 한번 그대로 써 보겠습니다. 너를. 자, 그러면 gx 너는 어차피 f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 자리에 쓰겠습니다. f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고 자, g의 2 빼기 x는 x 자리에 얘를 투입하면 되니까 너는 f의 2 빼기 x 플러스 1이 됩니다. 너 둘 서로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곱을 벗기면서 우리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너하고 나하고 그대로 같게 나오든지 너하고 나하고 그대로 같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붙여 나오든지 그대로 같게 나오면 너는 선대칭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붙여 나오게 되면 너는 점대칭으로 바뀌어지는데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두 가지에 대해서 자, 얘는 이거야라고 선택의 결정권을 주기 위해서 등장한 게 누구냐? 그게 나 조건이거든요. 나 조건은 이렇게 해서 너 두 가지 선택을 내가 관여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대로 나왔다고 치면은 선대칭으로 나오잖아. 그럼 fx도 x 이퀄 1에 관한 대칭이야. x 이퀄 1에 관한 대칭이면 f0하고 f2는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다라고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fx 너는 점대칭이구나라는 게 그대로 노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너 둘 합이 0이 돼야 되잖아. 너하고 나하고 부가 반대니까. 그럼 너 둘 더해서 정리를 해보면 x 먼저 쓰겠습니다. 더하기 f의 2 빼기 x 더하기 2가 0이니까 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 하고 이렇게 읽혀지겠죠. 그래서 속함수 fx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이 이렇게 해서 야, 너는 더하기 x 빼기 x면 대칭, f는 f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점대칭, 점대칭이니까 대칭점이 누구야? 그러면 너 둘의 중점이니까 너는 1, 너 나누기 2니까 너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속함수가 1, 마이너스 1이라는 대칭이야 라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 관계식을 한번 읽어보러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러 가는데 선생님 여기서 n축을 한번 쓰겠습니다. 자, 좌변에 있는 자, 너는 x축, 자, 너는 y축, 이 위가 겉함수를 그리는 공간, 겉함수는 분명히 2차 함수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줬고 자, 여기에 속함수를 그리는데 자, 이야기의 본질은 이거잖아요. 그죠? 자, 속함수의 y축과 겉함수의 x축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축이야. 그래서 이걸 겹쳐 그리면은 축을 겹쳐 그리면 제일 이상적인데 그러면 그래프의 두 개가 겹쳐 보일 거니까 살짝 공간을 띄워서 여기에 x, y축을 돌려서 그려. 그래서 여기다 속함수를 한번 표현해 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고 관찰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방식이니까 요걸 그대로 한번 채택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속함수는 자, 여기서 이미 압니다. 그죠? 너가 쭉 내려와서 1, 마이너스 1 이게 대칭점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돼서 나오겠죠. 이렇게 확인이 돼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여기다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 조건을 자, F0가 0일 때 함수값이 이게 fx를 그리는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fx를 그릴 건데 자, F0가 0일 때 함수값이 2일 때 함수값에 플러스 1만큼 더 올라가 있어 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대칭점입니다. 그럼 0일 때 값이 이런 데 어딘가에 있겠죠? 그럼 2일 때 값이 이런 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너가 F2가 여기고 F0가 여기니까 요 사이의 길이가 1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가 점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fx가 자 점대칭 도형이니까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요 간격이 1이라고 줬기 때문에 너는 2분의 1, 너는 2분의 1 사이 줬게. 그럼 너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대응되는 x좌표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다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자, 그대로 옮겨보시면은 너는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너는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너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대응되고 있는 함수값을 읽을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겉함수가 네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합성함수의 치역이잖아. 그죠? 너를 대입해서 쓰면 너는 막 4분의 1이라고 읽혀지고 그럼 1일 때 대응되는 함수값은 제로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죠? 합성함수 구조가 정의역은 속함수의 정의역을 쓰는 거고 치역은 겉함수의 치역을 우리가 읽어주는 게 그게 합성함수 구조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합성된 함수를 우리가 gx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gx 입장에서 두 개의 값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0일 때 바라보는 함수값은 4분의 1이야. 그래서 g0는 4분의 1이야. 하나 나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일 때 마이너스 1을 보니까 그때 대응되는 함수값은 제로잖아요. 그죠? G1은 제로야 해서 자, 요 두 가지 식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냥 식만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게 GX니까 G0는 X자리에 0 넣으면 너는 1이야. 0 넣으면 너도 1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남는데 그게 4분의 1이니까 여기 잠깐 지우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4분의 1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라고 되고 그 다음 G1은 X자리에 1 넣으면 너는 어차피 사인 파이니까 0돼서 1 돼서 날라가고 너는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인데 그게 0이니까 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요 두 식을 연립을 하시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A, B 값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뭐 실제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많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으면 합성함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연습해서 그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친구들은 그 정도는 쉽게 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너를 가지고 첫 번째 관계식을 세우는 걸로 뭔가 이 문제에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해버리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계속 꼬이게 됩니다. 너무 단편적인 걸 보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조건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킬러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낼 수 있느냐. 물론 그 전제는 내가 머릿속에 수학적 개념들을 아는 걸 끌고 들어와서 이걸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느냐. 자, 이런 습관들,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자, 이 나 조건이 단순히 그냥 0일 때 함수값이 2일 때 함수값보다 1만큼 더 크다는 걸로 국한되지 않다라는 걸 경험을 조금씩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은 수학이 지금 현재보다는 뭔가 스스로가 한 레벨이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아마 절감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나름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도 뭐
예전에 재수할 때는 진짜 전국 2등까지도 해보고 전국 100등 안에 계속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오프라인에 있는 저희 제자아이들한테는 그 전국 최상위 0.1%가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제를 깔고, 그래서 제자아이들한테 열심히 강조하는 게, 자, 그냥 풀려고 하지 마라. 일자, 일자 자꾸 읽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읽는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이 조각조각 주어지는 조건들을 뭔가 중간에 수학적 연결 단어들을 넣어서 이걸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읽어내는 연습들을 진짜 많이 시킵니다. 이게 주로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정시의대 가는 학생들 수업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걸 지금 한 거지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더 강력하게 읽는 걸 많이 연습을 시킵니다. 왜? 이게 읽혀져야 되거든요. 읽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단순히 수학 1등급 가지고 안 되잖아요. 만점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더 많이 그 읽는 연습을 시키고, 수업에 거의 한 7할, 8할이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구조부터 해서 이런 스토리들을 실제 풀어내고 말하는 연습들을 제 앞에서 하는 수업들이 오프라인 수업의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는 게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가 읽혀지는 날 아마 야, 수학이 진짜 쉽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어렵습니다. PNS 코드입니다. 뭐 제가 아는 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니까 막 얘기합니다. 그냥 너무 어렵다고, 이걸 검색하는 것도 어렵고 뭐 그렇다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냥 제 이름을 치고 들어오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하느냐라고 몇몇 분이 물어보시던데, 이유가 있습니다. PNS 코드가 프라블럼 코드 솔루션 코드란 뜻입니다. 누가 했던 말이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1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중에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쓸 것이고 나머지 5분을 솔루션을 찾는 데 쓸 것이다. 자, 이게 아인슈타인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천재 과학자가 문제 해결할 때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사고 방식,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그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55분의 문제를 정의하는 그 과정을 프라블럼 코드라고 하고, 실제 뒤에 솔루션을 찾는 것은 55분에 비해서 한 5분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자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55분의 시간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문제를 정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의되지 아니하면 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솔루션 코드에 너무 많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어긋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수학 문제는 그냥 푸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정의하는 게 먼저입니다. 정의가 되면 푸는 거는 금방 풀려집니다. 정의가 똑바로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풀이는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게 수학입니다. 그걸 꼭 한번 제가 이 유튜브 상에서도 강력하게 이 쉬운 수학 이야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채널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학생들 저하고 같이 한번 손잡고 한번 같이 연습해 볼까요? 약간 이런 의도로 이런 어려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PNS 코드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가 결국은 개념에 충실합시다. 첫 번째고, 그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느냐? 읽읍시다. 우리가 아는 수학적 개념과 가지고 읽읍시다. 나를 먼저 쓰는 거는 솔루션 코드입니다.
이걸 쓰면 그냥 풀기부터 급하니까 풀기부터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솔루션 코드입니다. 그럼 순서가 어긋났습니다. 프로블럼 코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구조들을 자꾸 한번 연습해 보시고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한 문제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이런 PNS 코드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한 번만 풀어내 보십시오. 이게 한 문제 한 문제 켜켜이 쌓이면 지금 수학을 혹시 어려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잘못했네? 아니네? 괜찮은 것 같아? 더 나아가서 수학이 재밌는 것 같아? 아, 이런 게 수학적인 재미구나.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전진 또 발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간절히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학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도 해봐서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재미없는 과목 아닙니다. 철저하게 재밌습니다. 제가 전자공학 출신인데 예전에 변리사 시험도 준비했는데 왜 제가 이 직업을 하고 있을까요? 그 어떤 직업보다 저희가 수학을 가르치는 저희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만큼 시간이 온 것 같고, 대신에 제가 느끼는 이 수학적인 즐거움을, 재미를 꼭 뭔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수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이런 컨셉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에 충실하게, 대신에 이런 킬러 문제들은 호흡을 지금보다 조금만 늦춰서 문제를 정의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 보시면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핵심의 요체가 뭔지 그걸 조금씩 아마 경험하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마지막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인지 감히 함께 공유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앞선 대칭성, 대칭이동하고 관련돼서 육모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개념을 한번 얘기를 했고, 육모 전에 또 한번 육평 대비해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아마 조만간에 다시 영상을 아마 업로드를 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6평 전에 마지막 동영상 업로드일 것 같고, 자, 6월 4일 날 평가원은 라이브로 그날 방문을 해서 한번 같이 올해 평가원의 문제들을 라이브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앞날에 큰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언제나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